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택을 3개씩이나 가지고 계시는 엄청 부자시네요. 작은 거라. 네. 네. 대략적으로 제가 번지수 들어보니까 요 근방이거든요. 네. 일단 역삼동은, 네. 역삼동 거랑, 네. 그 다음에 아까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연주역 쪽이거든요. 네. 차병원 사거리 있는데. 네. 그리고 삼성로라고 주셨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담동이에요. 네네. 네, 청담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여기도 이제 가지고 계신다고 했고, 네. 얘네들은 지금 그냥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 사업을 등록하셨나요? 오피스텔하고 역삼동에는 다세대는 네, 지금 임대사업자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역삼동의 그 다세대는요, 네. 올 11월에 단기 그 임대주택 사업자로 돼가지고 11월에 끝나거든요. 네, 만기가 다세대. 되고 그럼 예. 자동 만기가 되고, 네. 그리고 여기 오피스텔은 그러면 얘는 10년짜리겠네요. 예, 10년짜리고 작년에 매수했고요. 2022년에. 네. 있고 네, 청담동에 있는 건 2017년도에, 예, 2007년도요. 2017년도. 17년도. 네, 17년도요. 2017년도에 네, 매수를 하신 건데, 네. 지금 각자의, 그러니까 얘네들의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지역, 역삼동 다세대 쪽에 뭐 모아타운 이런 말도 있어가지고 그거 네, 진짜 호재가 있는 건지도 진짜 궁금하고요. 네. 예, 오피스텔도 좀 매도하고 싶은데 일단 그것도 좀,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청담동의 다세대 주택은 네, 거주는 하셨었어요, 혹시? 네, 네, 네. 아, 그러죠. 몇 년이나? 거기 4년 넘게 아, 그랬어요. 거주했었어요. 그러면 2년은 채우신 거네요. 네, 네, 일단 각 그 지역마다 주택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단 안정적일 것 같아요. 일단 신분당선도 연장이 됐고, 이쪽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 국제기로 복합지구까지 연결이 되면서 추후에 뭐 1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니까 이 네, 기간이 사실은 우리가 그 주택임대 사업자를 10년을 내셨잖아요. 네, 그럼 이 기간에 사실은 가시적으로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서 9호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 라인 따라서 아마도 임대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요 차병원 사거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도시형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네, 들어가거든요. 네, 아주 몰아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게 미래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서 이제 뭐 짓고 있는 것들인데, 앞으로도 지어질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10년을 내셨는데 지금 매도를 하신다고 보면 이제 또 세제 혜택 받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최대 3천만 원까지 네, 또 벌금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얘 갭 투자를 얼마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보면 뭐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으니까 네. 얘는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 또 올라줄까요? 시세 차익도 좀 생길까요? 오피스텔이요? 뭐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2, 3년 내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 뭐 아주 네, 냉정하게 쉽지 않을 거고요. 그 네, 이후에 조금 이제 이쪽에 영동대로 지하화라든가 얘네들 같은 경우가 한 27년도에 이제 거의 좀 눈에 보일 거거든요. 그렇다고 아, 보면 지금 23년도니까 한 4, 5년 뒤에 네, 좀 빛을 보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해 보는 건데, 이건 시청자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 안까지는 쉽지는 않을 거다. 역삼동 다세대 같은 경우는요, 역삼동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네, 역삼동이 크게 블록으로 좀 나눠 보면 저 위에 뭐 충현교회라든가, 그러니까 뭐 국기원 골목, 국기원 부지라든가, 여기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일반 스타필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블록이 한 6개 정도로 나뉘어져요. 역삼동이라고 하는 곳이. 네, 그 중에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곳이 역삼동 내에서는 토지 가격이 좀 떨어지는 곳이에요. 아, 그게 이제 양재역, 그러니까 지하철역들을 이용하기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블럭이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좀 그렇게, 그리고 직장, 테헤란로라든가 일자리가 몰려 있는 곳에서 거리가 제일 떨어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도보로 가기도 애매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역삼동 내에서는 외져 있지만, 그래도 서울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 가장 일자리 많은 곳에 있는 주거 타운이잖아요.
네. 거기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발을 뚝 끊거나 뭐 임차 가격이 확 조정이 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팍팍 올리지는 못할지언정 임차 네, 네. 가격이 그러니까 임대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여기도 갭 투자로 요거는 그러면 언제 매수를 하셨죠? 그거는 2019년도에 했어요. 2019년이면 그래서 지금 혹시 단기 부동산에 한번 알아보셨어요? 혹시 얼마나 올랐는지 거의 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르지는 않은 것 네, 같아요. 오르지 않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그래도 건데. 뭐 샀을 때보다 분양 받았을 때 좀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아우 생각보다는 당연하죠. 많이. 당연히 분양 받을 때보다 올라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근데 예. 그러니까 비교해서 다른 쪽에 투자를 했었다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찌 됐든 안정적인 투자처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만큼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또 시세 차익이 많이 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렇게 강남권에 머물수록 뭐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일단은 네. 얘는 지금 만기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11월에 임대. 그러면은 얘 만기 받으셨으니까 얘하고 네. 청담동의 다세대 주택은 지금 거주 2년을 채우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거주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지금도 거주하세요, 여기? 아니 지금은 다 나와 있고 거기 임대 주고 폐채를 계세요? 놨어요, 작년에. 어쨌든 네. 거주 2년을 채웠기 때문에 얘 거주 네.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네, 네. 그러면 얘랑 요 다세대, 그러니까 역삼동 다세대하고 청담동 다세대는 네. 매도를 하셔서 네. 그럼 여유 자금이 얼마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 돈을 가지고 네. 저는 좀 투자의 방향성을 좀 바꾸셨으면 그래도 뭐 청담동 것도 조금 올랐을 거고 역삼동 것도 조금 올랐을 거니까 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까 그 잠깐 부동산 미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네. 일단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가 2026년까지잖아요. 아, 네. 그러면 26년까지는 지금 부동산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으로 한다면 누가 뭐래도 재개발 활성화예요. 그러면 뭐 이름은 신통기획이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지만 일단 재개발 활성화거든요. 그러면 네. 적어도 임기 때까지는 진행을 할 거란 말이죠. 네. 만에 하나 26년이 지나서 서울시장이 교체가 된다. 바뀐다. 네. 그랬을 경우엔 전임 시장의 뭐 이런 것들을 이어갈 확률은 적겠죠. 네. 그러면 26년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시장의 임기까지의 이미 진행됐던 재개발 관련 사항들은 네. 이 해가 지나가게 되면 되게 희소 가치가 높아질 거 아니겠어요. 네. 새로운 데가 더 찍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제 판단에 26년까지는 재개발 시장에 입지 좋은 곳으로 들어가서 뭐 지금 금액이 여유가 안 된다고 하면 시간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니까 돈이 네. 많으면이냐 뭐 어떻게 저기 한강변 위주로 해서 뭐 성수동이나 한남 뉴타운이나 노량진이나 이런 데 들어가도 되지만 돈이 그만큼 안 된다라고 하면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뭐 아파트가 지어지기 위한 그런 어떤 구역 지정의 추진이 이렇게 바뀌어질 곳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데로 네. 가면 내가 직접 투자할 투자 금액은 게임비는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 미리 좀 선점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네. 뭐 어찌됐든 부동산이 지금 조정 시장이 왔다라고 해도 한 4, 5년 길게 간다라고 봐도 4, 5년 정도 간다라고 봐도 네. 그 뒤에는 뭐 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횡보하는 시장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반등을 할 건데 그랬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게 이런 그러니까 개발을 앞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몸값 자체가 개발의 수익으로 환산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이 떨어지건 어떻게 되건. 왜냐면 앞으로 바뀔 거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매도해서 또 매도 타이밍 잡아서 갈아타야 할 타이밍을 또 한 번은 저 만나서 상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선순환으로 돌리시는 게 좋지. 역삼동 여기 계속 그냥 있고 뭐 청담동에 계속 있고 이런 곳들은 네. 굉장히 임차인들이 잘 붙기는 해요. 네. 그런데 금액 자체가 훅 뛰지를 않는다고. 청담동의 개발이 쉽지가 않아요. 여기 이제 재개발 바라보고 가지고 계실 텐데 뭐 가로정비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네. 네. 주변에 온통 가게 상권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주택가라고 네. 하지만.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재개발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역삼동도 그에 못지 않죠. 왜냐하면 일단 도로 자체가 필지들이 접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 노후되고 그러면 그냥 그 필지만 새로 지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후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강남 일현이 하니까 짓고 나면 잘 팔리겠고 그러니까 그 노후도가 유지가 되면서 뭐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역삼동하고 청담동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원주 아까 차병원 사거리 같은 경우는 또 경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네. 예,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가 영동 지하화 복합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요 라인 자체로 인기는 좀 있을 거예요. 그 기간까지가 힘들겠지만 그런데 뭐 어차피 27년이면 네. 개발이 된다라고 하니까 네. 일단 뭐 예상이지만 그러면 한 3, 4년 정도 어차피 내가 10년 장기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해놨으니 걔는 한번 가져가 보는 거고 네. 그리고 나머지 두 주택은 뭐 매도해서 좀 더 입지 괜찮을 곳에 시간에 대한 투자까지 같이 하면서 좀 어차피 투자 기간이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재개발 시장이라는 게 네네. 아파트 가격이 힘을 못 쓰면서 재개발을 지금 뭐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현 시장에 지금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니까 요 몇 년이에요, 몇 년. 요 몇 년 동안이니까 네. 한 번쯤은 좀 이렇게 갈아타기 하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좀 전환시켜서 한번 좋은 결과를 만끽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요. 네네. 혹시 이제 그 시장님이 바뀌시면 네.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이거는 됐던 정치적인 얘기라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것들은? 나중에 개인 상담을 하든가 그런 쪽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근데 제가 정리하도록.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삼전동 쪽에 모아타운 그 쪽이 어디요? 있는데 삼전동이요. 송파 삼전동. 송파 삼전동이요. 네네. 예, 거기 모아타운 그 추진하는 곳이 있는데 네네. 그곳은 어떨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네, 거기도 역삼동처럼 네. 네. 노후도가 지금은 맞춰져 있다라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개발 행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개발 제한이 걸려야 되는데 뭐 일단은 9호선 인접 라인이고 또 송파구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네. 이제 개발 행위가 건축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물론 토지 가격은 올랐다고 하지만 집이 과거 1, 2년 전에 지었던 것만큼 활성화되면서 지어지지는 않겠지만 저는 좀 시간이 굉장히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음번 상담 때문에 오늘 상담은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